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요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로에서 먼지를 트랜스포 하기 직전에 가로가 약간 굵어진 각도기 확산 중입니다. 요즘에 저기 가게 사는 날 때 왜 이렇게 비장해요? 최근에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어. 비장하니까 계속 욕이 나와요. 약간 아니 오늘만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계속 보니까 요즘에 욕이 좀 많아졌죠. 욕이 좀 많아졌고 비장한 화를 욕으로 푸는 그런 거. 심심하면 욕이 퍽퍽 나가. 최근에 내가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옛날에 10년 전 드라마였잖아요. 그 세종대왕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세종대왕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오버랩 되네.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여기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사실은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거를 그 정도까지는 우리 뭐 B급이니까 C급 쪽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진짜 세종대왕이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뭐 지랄, 우라질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저기도 많지 한글이잖아 사실상. 우라질 이런 거 한글인데 순한 한글의 창제자께서 뭐 무슨 표현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근데 그분은 또 저기도 여성 편력도 많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결백합니다. 소현왕후가 왕비잖아요. 네. 그분하고 되게 저희 자녀를 되게 많이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다 그 자녀들은 그렇게 낳은 걸로. 네. 근데 왕은 뭐 저기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할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 불리해지는 그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지시는지. 네. 근데 뭐 어제 문자로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증시각도기 팀원들 있는 방에 내일도 떨어지면 풀매수, 제가요? 현금 풀매수. 저는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저는 CPI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사거나 뭐 그 전에 많이 빠지면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대로. 그래서 그 사전에도 나머지 현금 쐈고 어제 이제 제가 한 30% 있던 것 중에 어제 절반 정도 사고 오늘은 절반은 못 샀어요. 좀 올랐으니까. 네, 뭐 많이는 오늘은 뭐 그래도 사긴 샀어요. 그래도 용자네.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네. 내 시나리오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지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뜨면 많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본을 슈퍼게임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슈퍼게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슈퍼게임이 아니에요. 네. 슈퍼게임이었으면 좋겠어. 나 후배 중에 슈퍼게임이가 딱 나와갖고 좀 형 주식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좀 열심히 해봐. 막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좀 옛날에 깨달았으면 슈퍼 개미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오래 살면 됩니다. 네, 그렇죠. 90까지 살면은 슈퍼 개미 반드시 돼. 너무 늦게 깨달았어. 90까지 살면은 아직 충분해 시간은.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시간이 뒤로 밀린 것 같지. 최근 이 9, 10월 달 동안에. 그렇죠. 몇 년 뒤로 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난 또 잘 달려. 달릴 땐 잘 달려. 네. 좀 주는 거죠.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벌 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난 또 바닥에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5%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 영향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또 이걸 또 크게 상승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액면적으로는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가 2.3, 221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7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6,200억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 2,600억 사고 기관이 3,600억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3,300억 팔아서 1조가량 합쳐서 팔았고요. 외국인 1,800억, 기관이 1,450억 매수를 했습니다. 신용은 16조 내죠. 7천? 16조 대 잘 안 내려. 어제 줄지 않았을까? 오늘 개인 물량 중에서도 일부는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겠죠.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이제 좀 반등을 했던 게 저 3% 빠지는 걸 봤거든요. 제가 어제 CPI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거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오늘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게 숏커버다.
그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쨌든 CPI는 피크다. 네, 그렇죠. 뭐 뜯어보면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나쁜 재료를 또 낙폭이 좀 과대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으니까요. 저점 깨고 내려가고 했으니까 네.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어제 뭐 그 미국의 ETF 풋 뭐 그런 볼륨을 합계를 내보니까 뭐 사상 뭐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풋을 그렇게 많이 이제 샀다는 거죠 사람들이. ETF든 뭐든 다 볼륨을 합쳐 보니까 거의 뭐 많이 이제 풋을 샀기 때문에 반전에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는 태극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에너지가 한쪽으로 다 모였다는 것이죠. 뭐 항상 바닥이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 영원한 하락은 없잖아. 뭐 또 계속 영원한 상승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크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어제 이제 CPI가 좀 나오면서 뭐 주거비 이런 게 여전히 뭐 계속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떨어지지 않겠어요? 따지면 그렇게 좀 해석들 하는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다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예정돼 있는 대로 0.75 할 걸로 봐서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그 좀 코어 CPI라든지 이런 게 좀 높게 나오면서 기존에는 이제 펀드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4.5 정도로 예상을 많이들 이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어제 CPI 때문에 4.5가 아닌 5까지 지금 그런 전망이 5까지 올라가는 그런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영향을 좀 이게 당연히 주겠죠. 뭐 하는 총재께서 이제 한은 총재 발언을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그 직접 들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자회견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고 1.5배속 하면 30분 안 걸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때문에 들어보면 핵심은 3.5가 아니고 3.5 즈음이라고 했고 미국과의 금리 차는 1% 안짝으로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한번 역전됐을 때 1.25까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 그게 그때가 IMF 전인가 하여튼 그랬었고요. 제가 자료 본 걸로는 그 이후로는 1%가 넘은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많은 뭐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2번 말고 근데 다 1%까지만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5%까지 오르면 우리나라도 뭐 4%까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와가지고 혹시 뭐 그래도 뭐 봐야겠지만 1.25까지는 혹시나 뭐 벌어뜨릴 좀 이렇게 어쨌든 저는 3.75까지는 열어놓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재밌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그 새마을금고 앞에 사람이 한 5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서 계신 그런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요 내용이 이제 뭐 11일 뭐 창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연 4.8% 특판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줄을 서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진이 한 장 같이 나온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뭐 내용 보니까는 뭐 양천에서 그러니까 목동에서 출발을 1시간 반 걸려서 그 이제 창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까지 오셔가지고 상품을 가입했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도 있고 뭐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조금 있으면 금리 더 괜찮은 거 나오는데 왜 그래? 250명이 뭐 몰렸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 증시각도에 안 보네. 이런 걸 좀 보니까 이제 예전에 막 주식이 호황길 때는 막 공모주 한다고 막 무슨 그렇죠. 증권사에 계좌 튼다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또 엠모 회사 인사이트 그 관련해서도 그때 완전 뭐 플랜카드 붙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특판 예금 가입한다고 또 오픈런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증시가 바닥이다. 바닥 언저리 어딘가에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뭐 예금의 호황 시대가 왔으니 그러니까 예금의 오픈런. 그런 왜 반대 얘기만 오픈런 말고 도망가는 그런 엄마 생각나지? 그건 저기 뱅크런인데 뱅크런 말고 뭐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속옷만 입고 도망가는 거. 그거 자꾸 이렇게 BS런 그런 거. 왜 그 단어만 생각나지? 이 기사를 보니까. 뭐 그런 좀 격언도 많이 있잖아요. 뭐 구두 닦는 분들이 뭐 주식 얘기하고 주부가 뭐 악이 없고 객장에 와서 주식 계좌 트고 그러면
주식이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 있듯이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저점이 좀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구두 닦기 소녀는 29년도 대공황 전에 있었던 실제 오래된 거죠. 이야기죠.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계속 까먹네. 케네디 할아버지라는 설도 있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 구두 닦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팔았던 그 케네디의 그 아버지 엄청 잘하시는 분으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것도 했었어. 증권협회 위원장인가. 네. 이거 뭐 데이터가 조금씩 빗나가네. 정확하게 아셔야지. 방송하시는 분이 말이야. 적어놓으세요 그런 거는. 일단 그리고 이제 14일 오늘 이제 뭐 계속 증안펀드 관련해서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한답니다. 조성을 좀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말에 예를 들어 150포인트 정도 오르면 안 하겠지 또? 그렇지. 이제 이번 달에 한다고 이제 일단은 돈 모아서 이제 해놓고 뭐 물론 캐피탈 콜이겠죠. 뭐 돈을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쏴라 니네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금융지주가 한 5조.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금융지주 있잖아요. KBC는 하나, 우리 NH가 1조씩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유관기관들 23개 조그만 회사들 뭐 증권회사나 근데 이제 그동안 증안펀드가 실제로 조성이 돼서 집행이 됐었을 때는 사실 다 먹었어요. 이 증안펀드. 곡소리 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 2008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집행이 많이 됐으니까 풀로 채워서 그때야 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었고 사실 2000년도에는 뭐 조성만 하고 실제로 매수를 못했으니까 90년도나 03년도에도 다 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는 게 더 낫거든요. 지금 조성만 해놓고 그렇죠. 조성해놓고 매수 안 되고 올라가면 되니까. 2000년도처럼 뭐 그렇게 돼서 좀 그런 좀 2000년도의 그런 흐름이 20년도의 흐름이 다시 나오면 뭐 그나마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안정감은 줄 수 있거든요. 이 증안펀드가 되면 그래도 밑에 이제 사줄 그런 이제 자금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TSMC가 이제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하면서 설비 투자 목표 1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줄인 거죠. 네, 반도체 수요 감소도 있고 뭐 침체 전쟁 때문에 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설비 투자 감소한다고 해서 주가도 뭐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 감소에 대비해서 이제 메이커들이 공급도 이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공급을 줄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이클 하단에 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이제 그렇거든요. D램도 그렇지만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가 주가 바닥이다. 바닥인데 바로 V자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재고가 D램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저거 재고를 소진시키려면 D램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 주식을 사시면 뭐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이익 추이를 이렇게 그리신 그런 이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략 이익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네. 그렇게 주가가 이익 고점 전 6개월 전에 주가 고점 나오고 이익 저점 6개월 전에 저점이 나온다. 네, 그 말씀이시죠? 작년에도 뭐 주가 9만 원 갈 때 아니 작년에 12개월 전에 터졌어.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아니다. 작년에는 16개월 먼저 터졌어. 그렇게 정확하게 또 16개월. 왜냐하면 올해 2분기가 실적 고점이니까 실제 실적 수익 고점 2분기였으니까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18개월 12개월 정도 되는 거죠. 18개월,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달 2분기인데 그러니까 18개월을 앞섰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보셔야죠.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피크는 파운드리 테마가 달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등등등 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으면 뭐 올해 내년 말부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주가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네. 뭐 V자로 형성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뭐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도 이제 FN 가이드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48조에서 37조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 SK 하이닉스도 10조에서 5조. 현대차는 큰 뭐 조정은 없습니다. 10조 8천억에서 10조 3천억 정도로. 그래도 제일 감익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대한항공이 2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으로 상당폭 줄어드는 걸로. 그리고 해운 쪽 HMM이 10조 6천억에서 5조 6천억으로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뭐 요즘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에서 포스코홀딩스는 7조 2천억에서 6조 6천억. 현대제철도 큰 폭으로 줄지는 않는데 2조 4천억에서 2조 원가량. 정유는 뭐 올해 뭐 사상 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사, SK, GS, S-Oil 합치면 15조 올해 벌었는데 네. 내년에는 뭐 소폭 감소해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5조 9천억에서 3조 6천억 그 정도로 좀 감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씩 회사가 돈을 벌면은 사주는 기분이 어떨까 싶네. 사주요? 네. 사주는 뭐 기분이 좋겠지. 뭐 당연히 뭐 좋겠죠. 직원들도 좋을 것 같은데 SK 이런데 뭐. 네, 좋았죠. 성과금 많이 받은 네, 걸로. 정유사들 뭐, 네, 좋았죠, 아주. 네. 그리고 이제 대만의 유명한 꺼밍치, 구어밍치. 네, 꺼밍치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고 14 플러스가 플러스의 주문이 예상보다 좀 약하다 수요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원래 9천만 대 정도 이제 애플이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8천만 대로 좀 감소할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는 잘 팔리고 있는데 아이폰 14하고 14 플러스는 조금 수요가 네. 약하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 관련 밸류체인들도 약간은 좀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그 식품 회사 중에 삼양식품이라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편의점에서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는 이제 일부 제품의 발주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다 이렇게 편의점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삼양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가격 총 생산량은 변화가 없는데 사재기 수요 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양측에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업계에서 얘기를 좀 한 걸로는 정부의 인상 좀 압박이 있었잖아요. 좀 자제하라는 네. 가격 인상. 근데 삼양식품만 지금 안 올렸죠. 라면 가격 못 올렸거든요. 올리기 직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올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물량을 지금 해외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불닭볶음면의 겨자나? 그런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닭볶음면 네. 사재기를 하시면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올릴지도 모르니까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미리 좀 사두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엄청 늘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다음 주에. 이게 컵이야? 이게 컵 오늘 아침에는 최근 그 몇 달간의 저점, 뭐 저점 아닌 게 없지만 저점을 찍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급반등을 했는데 이 뉴스 때문에 급반등을 했나 본데. 아니 오늘은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네. 정확하게 뭐 만약에 공급부 알아볼게요 제가. 수출 물량이 많아서 딸려서 국내 공급 안 했다 이러면 이거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예. 내가 최근에 컵으로는 좀 내가 사 먹었는데 불닭볶음면. 내장 좋으네요. 그것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먹고 난리 났는데. 해가지고 거기 치즈를 2장 넣어요. 아니 난 까르보나라를 먹었어. 그래서 그런데도 난리 났어. 한 젓가락만 먹고 안 먹어. 그럼 버리는 거야? 아니 딸이 먹거나. 얘들한테 나는 맛만 보고 먹어요. 맛만 보고. 먹을 수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진짜 부담스러운 게 대단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대단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매운 거를 좋아해도 못 먹어. 속이 안 좋아서. 네. 한 젓가락만 드세요. 안 먹습니다. 한 젓가락. 불닭볶음면 저기 위시도 좋아하더만. 유튜브 찍었죠. 그걸로. 일단은 오늘 그리고 위메이드하고 이제 그 P2E 관련된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게임위원장이 P2E 게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위메이드하고 뭐 네오이지 홀딩스라든지 그런 이제 P2E 관련된 게임주들이 오늘 뭐
상당히 큰 폭으로 한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오늘 특히 중요한 건 오늘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던데. 네네, 그거는 상한가 같고 카카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임즈가 뉴스죠, 이제 사실은. 라이온 스튜디오의 네. 상장을 철회시키면서 오늘 카카오도 한 7%, 8% 상승을 했고 어제 집에 가는 중에 이 뉴스 뜨더군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 카카오 게임즈주들. 근데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카카오가 그래도 좀 젊은 기업이라는 게 주주들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긴 했어. 물론 가격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IPO를 철회했을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뉴스 뭐 이렇게 타이틀은 그렇게 잡히더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그거는 긍정적인 거다. 굳이 그렇게 상장을 시켜야 됩니까? 돈이 좀 필요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현금화 시키고 싶으면 카카오 주식하고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라이온 게임즈 스튜디오. 그러면 라이온 게임즈 라이온 개발자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평가를 좀 잘 해가지고. 아니 평가를 잘하면 뭐야? 시가총액 안에 있는데 모든 게. 아니 여하튼 그게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얼마야?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아니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1조 블라블라인데 걔네들 빠져나오면 뭐 4조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보다 더 큰 거지. 그 엄마보다 더 크니까 나가면 우리 뭐 엄마보다 몇 배, 4배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네. 그런 현상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 모회사가보다 자회사가 더 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모회사가 더 커야 되잖아. 이게 뭔가 이 자본시장의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잘못된 것 같아. 많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SM이 라이크 기획 조기 라이선싱 계획을 조기 종료를 하면서 12월 31일 날 조기에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예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SM이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무라는 이제 미사일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7%. 이것도 가격이 뭐 천무가 가격이 뭐 상당히 천무? 네네네. 천무가 저긴가요? 탱크? 아니요. 발사대 있잖아요. 다연장 로켓포. 그게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LIG 넥스온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하나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업종별로 보면 건설이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DL, ENC가 5에서 6%. 뭐 네옴시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뭐 그동안 하락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카카오가 8%, 네이버 4%, 하이브가 7%, 기계 업종이 3% 상승했습니다. 넥스원이 6%,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섬유의복이 또 3% 상승을 했고요. 오늘 하락 업종은 없습니다. 뭐 하락 업종은 없고 하락한 종목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뭐 그동안 최근에 뭐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장에 참여를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뭐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까. 한 3개월 하반기까지.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장담 못 하겠고 저는. 근데 어쨌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천무가 하나가 많고요. 천궁하고 헷갈렸네요. 천궁이 LIG 넥스원이고요. 네, 천무는 그냥 미사일 발사체네요. 트럭에다 갖고 맞아요. 있는 12발짜리. 하이마스랑 좀 비슷구리무리하게 생긴 건데 뭐 얘도 뭐 꽤 뭐 한 몇 조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다. 시장 10월부터 반전이다. 오른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네, 그럼 제가 CPI 보고 하겠다. 시장의 반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요? 안 오르면 알아서 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닥 선언. 그거 누구처럼 삭발 선언. 삭발. 근데 제가 이거 안 되면 내가 삭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해. 아니 내가 슈퍼게임이면 나 삭발하지. 그 선진자께서 안 되면 내가 삭발하겠다 그랬는데 나는 저 슈퍼게임이가 아니라서 삭발 못해요. 회사 못 다녀.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각도기님도 주말 동안 편안하게. 네. 그래도 오르니까 좀
금요일이라 하고 그지? 네, 편안하게 근데 월요일 날 쉴수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월요일 날 항상 빠졌는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소폭 빠질 수는 있는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월요일 날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